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비 승무원들의 멘토 테디쌤입니다. 지금 항공산업 전망 굉장히 또 궁금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항공산업이 잘 되냐 또 힘드냐에 따라서 아무래도 채용과도 직결이 되는 만큼 굉장히 궁금해할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해서 또 이 항공산업에 대한 전망을 좀 간략하게 좀 브리핑해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해. 우선 대한항공이죠. 대한항공은 오클랜드, 크라이스트 처치 이렇게 지금 전 세계를 띄우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타 항공사에서 취항하지 않는 다양한 곳들 노선을 전략으로 하고 있고, 사실 대한항공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내년에 화물과 관련된 이 실적이 계속 높아질 거라고 합니다. 실제로 여러 이 증권사에서도 또 대한항공만큼은 투자 의견을 매수로 이야기하고 있는 만큼 이 3, 4분기의 실적에 있어 유일하게 흑자를 했던 게 조금 한몫을 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흑자를 했지만 지난 분기보다는 훨씬 떨어진 건 사실이고요. 그래도 당장 지금 최근에 진행됐던 채용 설명회에서 정말 많은 인원은 아니지만 채용을 한다라고 공표를 했기 때문에 사실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고, 역시 업계 1위는 1위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시아나항공이죠. 지금 HDC에서 인수를 하게 되고 대대적으로 엄청난 이 변화가 있을 겁니다. CI부터 유니폼 모든 게 싹 다 바뀐다고 하는데, 사실 내부에 있어 구조조정도 불가피한 상황이죠. 그런데 정말 다행인 거는 우리 좀 높은 인사권을 가진 사람들, 또 일정 직급 이상의 분들이 구조조정이 될 수는 있겠지만 우리 승무원들은 조금 안심을 해도 되겠습니다. 특히 우리 같은 또 새싹 승무원을 바라는, 그리고 굉장히 신입 이런 분들은 말이죠. 물론 인턴은 약간 좀 걱정이 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이번에도 채용을 했고 내년에도 채용에 있어서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HDC가 굉장히 자본이 많고 큰 금액을 투자해서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했죠. 그러면 아시아나항공이 지금 이 좋은 재무구조 상황을 가지고 대한항공을 한번 따라잡을 노력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시아나항공의 산업 전망은 현재로서는 굉장히 밝다. 그런데 불투명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지켜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장 문제되는 항공사 어디죠? 또 진에어와 이스타항공입니다. 진에어 같은 경우에는 국토부 제재를 받고 나서 지금 아직까지 풀리지 않았습니다.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진에어가 지금 날개를 펴고 싶어도 펼 수 없는 상황이죠.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너무 안타깝고 너무 속상하기도 하고, 또 그만큼 주가가 바닥치는 걸 보면서 계속 지금 맴돌고 있어요. 이슈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 국토부 제재가 풀려야 뭐가 돼도 될 것 같다. 그래서 지금 유일하게 항공사 채용 그 영상을 찍지 못한 게 진에어입니다. 제발 국토부님 좀 찍게 해주십시오. 저 진에어 승무원들 많이 합격시키고 싶습니다. 이스타항공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과도한 부채로 인해서 지금 다른 항공사의 매각이 되니 많이 지금 되게 말이 많습니다. 사실 내부적으로 항공업계 내부적으로는 사실 이스타항공은 좀 문제가 굉장히 크고 다시 회복하기 힘들다라는 부분이 팽배합니다. 그런 의견이. 하지만 사실 이 항공사가 힘들다고 해서 채용을 전혀 안 하고 승무원을 다 자르고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우선 당장 채용은 없을 수도 있지만 실제 이스타항공 승무원들은 그냥 여느 때와 다름없이 그냥 열심히 비행하고 있다는 부분은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에어부산 사실 지역 거점 항공사고 또 아시아나와 함께 매각이 됐죠. 사실 앞이 불투명하다라고 하기보다 오히려 저는 굉장히 안정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선은 에어부산, 부산에 있는 경남권, 울산 이 정도권에 있는 수요는 모두 흡수를 하고 있는 굉장히 수요층이 두터운 항공사입니다. 그리고 이 지방에 있다 보니까 나이대가 다들 조금 있으시죠.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사라질 인원들도 아니기 때문에 에어부산의 전망은 굉장히 밝다. 실제로 부산 경남권에 거주하고 있는 대부분의 이제 이 충성 고객들이 액티브 시니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 항공산업에 있어 에어부산의 전망은 굉장히 또 밝은 편이다. 그냥 지금처럼 쭉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인천 베이스에서 도전장을 냈죠. 이 부분은 사실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물론 에어부산에서 인천으로 가면 무료 티켓을 제공하고 또 한다고 한들 인천은 워낙 지금 포화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또 에어부산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얼마나 또 많은 수요를 이끌어낼지는 사실 조금 의문이긴 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점은 채용을 한 번 더 기대할 수 있을 거예요, 내년에. 그리고 잘하면 지금 현재는 에어부산 기존의 인원들, 경력직들, 인원들이 서울로 갔지만 나중에 신입도 서울 베이스 뽑을 수 있지 않을까요? 자, 그리고
에어 부산에이어, 에어 서울, 또 아시아나와 함께 한 가족이죠. 사실 그런데 뭐 에어서울 같은 경우에는 비행기도 굉장히 새 거고 아시아나의 전폭적인 이 지지를 받고 지금 밀고 있는 항공사입니다. 지금 인천에서 새로운 노선도 많이 뚫고 있고 한데 사실 사정은 그렇게 이제 좋은 편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수익이 크게 나지 않는 게 문제죠. 에어 부산과는 다르게 서울, 인천이 베이스다 보니까 아무래도 무한 경쟁 LCC에 있어서 좀 포지셔닝을 잃어버린 상황이죠. 초저가도 아니고 그렇다고 FSC도 아니고 이런 게 조금 문제긴 한데 그래도 요즘 여행 트렌드와 맞게 소도시를 굉장히 열심히 취향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활동들 여러분들 찾아보면 정말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런 걸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에어서울도 아무래도 인원이 계속 나가고 들어오고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사실 경력직도 신입도 모든 항공사 동일하게 나가고 대한항공 나가고 외항사 가고 그만두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채용은 아마 내년에 진행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뭐 에어서울도 열심히 준비해 두세요. 자, 그리고 제주항공, 제주 얼마 전에 채용 때문에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정말 뭐랄까요, 그래도 뉴스탠다드 좋은 항공사인 건 분명하잖아요. 여러분들 감귤 팬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제주항공이 굉장히 큰 고민에 휩싸여 있습니다. 뭐냐? 737 맥스 50대를 지금 계약을 했었죠. 맥스기죠. 그런데 이게 지금 문제가 계속 장기화되고 해결이 안 되고 실제로 보잉사와 소송도 막 여러 군데서 하고 있거든요. 사실 계약을 했다면 계약금도 내고 이래저래 계약을 파기하게 되면 손해도 막심할 거예요. 그래서 이석주 대표님께서 얼마 전에 또 뉴스 올라왔더라고요. 취소할까 말까 고민 중이다. 이슈가 있는 만큼 또 취소도 고려할 수 있는데 취소를 하게 되면 또 피해가 막심하기도 하고 막상 또 들여오자니 과연 이게 문제없이 날개를 뻗어 날아갈 수 있을까라는 고민도 굉장히 될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주항공 이미 과포합니다. 그래서 1조 클럽에 들어오고 했지만 이번에 3, 4분기에는 아마 연속 적자를 냈습니다. 처음일 거예요, 아마 거의. 그래서 사실 제주항공이 지금 성장통을 겪고 있는 주기지 않을까. 지금 쉬고 있는 항공기도 굉장히 많고 좀 이렇게 순환이 조금 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용을 막 적극적으로 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 근데 737 맥스기가 들어오는 시점이 사실 2022년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꾸준히 채용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막 대대적인 이런 거는 사실 조금 두고 봐야 될 것 같다. 그리고 제주항공 같은 경우에는 포지셔닝을 우선 중단거리로 확실히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뭐 장거리 노선 이런 것보다는 중단거리에 초집중하고 일본, 중국, 동남아시아 이런 또 소도시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취향해서 제주항공만의 뉴 스탠다드를 보여주고 또 충성 고객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티웨이 항공이죠. 티웨이 항공이 지금 제가 기억나는 게 티웨이 항공 채용 때 비전 2025를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장거리 노선 뚫겠다라고 이제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티웨이 항공도 앞날이 굉장히 좀 뭐랄까요? 불투명하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건 티웨이 항공이 절대 이대로 죽진 않을 거예요. 이 살아남기 위한 발버둥을 칠 건데 이 항공업계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게 있는데 이 티웨이 항공이 현금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보너스도 막 주고 성과급도 막 주잖아요. 아마 약 2천억 정도 가량의 이 현금이 있을 텐데 이걸 어떻게 활용할까? 지금 뭐 직원들에게 뭐 성과급을 주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사실 잘 모르겠지만 사실 저희 예측이지만 아무래도 이 장거리 노선, 이 비전 2025를 조금 당겨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 취향을 한다면 뭐 미국이나 유럽의 교통 요충지, 수요가 가장 많은 곳으로 아마 취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요의 포지셔닝을 좀 중단거리와 또 장거리까지 나눠서 가져가지 않을까. 그래서 하이브리드 전략을 펼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뭐 항공기 같은 경우에는 뭐가 들어올까요? 새 항공기를 들어오기는 힘들 거고 중고 항공기를 결국 들어와야 될 텐데 사실 뭐 보잉사가 문제가 많은 만큼 사실 뭐 에어버스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도 한번 생각해 봐야겠죠. 왜냐면 실제로 뭐 에어부산이나 또 다른 항공사에서도 이 에어버스를 우리는 운항을 한다라는 걸로 광고하는 것도 봤기 때문에 요즘 이러한 같은 시점 또 우리나라 사람들 한 번 신뢰에 어긋나면 살짝 좀 오래 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눈을 돌리지 않을까. 그래서 새로운 포지셔닝을 갖지 않을까. 그래서 조금 저는 우려되는 게 에어프레미아, 새로 나오는 에어프레미아랑 겹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에어프레미아는 장거리에서만 집중을 하는 항공사라고 하고 그리고 티웨이는 중단거리와 중장거리도 같이 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 먼저 시장을 선점하고 마케팅을 확 하느냐에 따라서 시장의 판도는 달라질 거라 생각합니다. 뭐 에어프레미아는 여러분들 뭐 말씀드렸다시피 또 많은 인원이 채용이 예정되어 있고 실제로 지금 이제 이 에어프레미아라는 조직이 구축되고 있습니다. 지금 교관도 채용하고 있고 정비 조종사도 채용을 하고 있는 중이니까 뭐 열심히 준비하시는 거 좋을 거고 아무래도 영어가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대부분 채용시장, 항공산업 한번 둘러봤는데 여러분들 뭐 최소한의 지식을 알고 있다면 두려울 게 없습니다. 어쨌든 채용은 뜨긴 뜰 거니까요. 언제 뜰지 여러분들 모르고 저도 확실히는 모르지만 그래도 언젠가 떠도 꼭 뜨고 그리고 합격은 누가 준비된 지원자가 될 확률이 훨씬 더 크다는 거 알고 계시고요. 여러분들 이런 항공사 뉴스 종종 좀 둘러보시면서 여러분들 항상 뭐 장점, 강점, 단점, 약점 이런 것들도 공부하시고 또 내가 어떻게 더 준비해야 될지 한번 방향 잡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티웨이 항공이 정말 장거리 노선 한다. 그럼 뭐 영어 또 유럽에서 사용하는 뭐 여러 언어들 플러스 알파 될 수 있겠죠? 이런 게 핵심입니다. 그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